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요즘 핫해 뭐가 핫해요? 수소가 핫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수소경제 테마 ETF도 하늘 높이 날고 있죠. 자, 수소와는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한번 어떤 종목이 있나 보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산퓨얼셀, 한국가스공사 등 쟁쟁한 수소 관련 기업들이 가득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커피즈 가정 내년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못쓴다. 코카콜라도 무라벨 가세. 좋긴 한데 고민에 빠진 정부 앤 기업. 이렇게 환경을 신경쓰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빨대,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등 금지가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렇게 초록초록한 지구를 위해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소 플러스 플라스틱에 관련된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려 합니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매콤한 기업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기업인지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공부할 기업은 글로본이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시총도 작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떠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떠오른다고 한 이유 딱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상한가 한번, 상한가 두번, 그 다음에 상한가 3번에 가깝고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세력이 털고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현재 이렇게 올라서 1237억 원, 그 전에는 1000억 원보다 낮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와 배당 수익률을 확인해보니까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2번이나 갔던 기업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뉴스를 보니까 지금 글로본 3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그 이유는 그린사이언스 주식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글로본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죠? 플라스틱과 수소가 합친 기업,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일회용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라고 적힌 걸 보니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은 부족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 실증 사업 추진이라고 하고 있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월 6일 공시 내역을 보면 지금처럼 그린사이언스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취득 금액은 약 30억이며 지분 51%를 소유하게 되고 주식 취득을 위해 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투자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투자를 빚을 내서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빚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사이언스의 재무 상황을 보자면 매출액은 한 2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억이 났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본이라는 회사가 그린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2번이나 가고 그 다음에 거의 3번이나 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린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길래 대체 뭐하는 회사일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가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플러그인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맞죠? 올해부터 이것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릿, 홈페이지랑 무슨 상관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홈페이지는 그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리가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받은 정보들은 오염물질 절감 시스템, 향상된 플라즈마 기술, 바이오매스 가스화, 생활쓰레기 가스화, 이렇게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경제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5분짜리를 2배속으로 한번 다 봐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정보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사이언스의 이봉주 대표라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대표님은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다 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플라즈마 토치라는 게 있대요. 그 기술을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그냥 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치 아시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로 쓰레기와 가축 분뇨, 그 다음에 하수 찌꺼기, 폐기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플라스틱이 있겠죠. 그것들을 다 태워서 가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합성가스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플라스틱 태워보셨죠?
그러면 무슨 연기가 나죠? 막 거무튀튀하고 그거 마시면 왠지 암 걸릴 것 같고 그런 연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토치로 하면은 그런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궁금했습니다. 뭔가 이름만 들으면 건강 팔찌, 건강 목걸이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플라즈마란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어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라고 한국어로 적혀있지만 뭔가 중국어 읽는 듯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체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를 밟고 있죠? 고체인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샤워하거나 마시는 건 물, 액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려면 기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뭔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자연에서는 태양과 번개 등 우주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플라즈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의 7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정보 기술, 환경기술, 우주기술 등 그 활용 범위도 방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발생에 따른 폐기물이 거의 없어 온실가스 및 공해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은 아크 플라즈마로 토치를 만들어 가스화하는 기술로 전기적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플라즈마 기술인데 지금 이 아크 플라즈마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서 정제성을 극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는 전극이 없으므로 연속 가등이 가능하고 산화제가 포함된 가스와 발전용 가스화기 사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크 플라즈마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린 사이언스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메가와트급이라고 하는데 보통 1메가와트급이 약 2,500여 가구 전기 생산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메가와트면 거의 7,500가구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은 강원도 태백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원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계속 보면은 강원도 폐플라스틱으로 수소에너지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태백에서 매일 재활용 시설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은 10.6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 1톤을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면 1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에 태백에서 매일 100kg 이상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내년까지 1일 1톤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계획이긴 하나 모 관계자는 원천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상용화 여부도 연내에 판가름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플라스틱 대란 해결과 안전하고 깨끗한 그린 수소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 아니죠, 두 마리 사자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 글로벌 그린 사이언스 지분 51% 인수라고 하고 있군요. 그린 사이언스 지금까지 공부했었죠. 뭐였죠?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들을 태워서 그걸로 전력을 생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글로벌은 그린 에너지 사업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글로벌은 이봉주 박사가 보유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해 리튬 2차전지 차세대 음극재와 니켈합금 나노파우더, 리튬 리본을 최대 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세종시와 협의 중으로 연내에 생산 가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신재생 친환경 발전소 사업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끌고 나가 명실상부한 그린 환경 에너지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전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은 글로벌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2025년까지 총 2,727억 원, 숫자도 아주 이쁩니다. 이 돈을 투입해서 태백시 일원에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게다가 강원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래서 저기르시 얼마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허 기술을 검색해보니까 총 15건의 등록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기술에 대해서 문의 아니라 이렇게 찾아봐도 잘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쓱 내리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특허 등록되는 시점에 삼성중공업에서 공동 권리자로 등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술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 100점 중에 뭐 플러스 1점 정도는 가산점을 줘도 되지 않나, 이 그린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확실히 기술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술을 보면 대충 이름으로 봤을 때 앞서 말한 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들인 것 같아서 몇 개 살펴보니까 해외에 특허 신청을 하긴 했지만 등록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알찬 기술이라고 해도 해외에서까지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는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비 파트다 보니까 일반 제품들처럼 특허권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린사이언스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공부를 해봤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글로번이라는 기업이 그린사이언스라는 기업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린사이언스고 원래 사업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글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화장품 사업 및 반도체 장비 유통 사업,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매출은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발생함이라고 적혀 있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화장품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투자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친환경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를 좀 봤더니 좀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많았습니다. 뭐가요? 전환 청구권 행사, CB, 전환 사채, CB, 전환 사채 발행 결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저 기릿은 현기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넘길 수는 없겠죠. 길이 또 이렇게 어지러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대충 정리를 해도 좀 길더라고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남은 것은 2차, 3차 그리고 신규 발행된 4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회, 3회 그 다음에 신규 발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2차의 전환사채 행사 기간이 3월 20일까지, 여기 보시면은 3월 20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군요. 그런데 최근 잔량에 대한 변동 내용이 있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전환가액은 3,300원, 3,400원, 그 다음에 새로 발행된 거는 4,300원이다 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 2회차 전환사채는 2018년 4월에 100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은 4,74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9년 7월 22일 이때 100억 중 15억에 대해서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하고 사채권을 소각했습니다. 남은 건 85억. 이 말이 뭐죠? 100억을 빌렸는데 15억은 갚아서 그거를 날려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은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 2020년 4월 20일 작년 이맘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85억 중 30억에 대해서 사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사채 취득을 해서 또 태우겠구나, 또 소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빚을 갚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 후 사채권 재매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 이렇게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사채권을 다시 팔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돌려막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30억원치 전환사채는 이종범 씨에게 25억, 그 다음에 K기업 개발원에 5억을 다시 재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월 20일 남아있던 55억에 대해서 사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각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추후 이사회에서 재매각 등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55억이 누구 돈이냐? 한상호, 그 다음에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상호? 맞습니다. 이 한상호 씨가 계시는 글로번에다가 55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55억을 다시 받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 기릿의 주식 노트에 돈을 빌려준 다음에 다시 그 기릿의 주식 노트에 돈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분은 특이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상호 씨 돈이 많군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그 55억 다시 재매각 한다고 했죠. 다시 재매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라이트 에셋 투자 1호 조합과 만호 조합에 다시 재매각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회차의 전환 청구권 행사 내역을 보면 재매각했던 85억 중에 50억은 다음과 같이 전환이 청구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전환 청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시된 25억은 26일날 전환된다라는 걸 볼 수 있군요. 26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만큼 75만 주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3월 20일이 되기 전까지 남은 잔량은 35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35억도 결국 다시 쏟아져 나오겠죠. 자, 이제 2회차가 끝나고 그 다음은 3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사채의 경우 2020년 11월에 110억만큼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0억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0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군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린사이언스 주식 취득을 위해 아까 제일 처음에 뉴스 보셨습니다. 발행한 4회차의 경우 21년 1월 약 30억가량 발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비하면은 애교군요, 애교. 그런데 조금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발행 내역을 보니까 이봉주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린사이언스 대표와 이름이 동일한데요. 동일 인물로 아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한테 돈을 빌려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이봉주 씨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그린사이언스를 매수를 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회차, 3회차, 4회차는 이만큼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해보면 현재 주식수의 한 16% 정도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주식수의 16%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면 다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전환사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렵죠. 그래서 저 기릿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전환사채를 2개 이상 남발하는 기업은 투자를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좀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흙 속의 진주라는 말도 있고 빚 없는 사업이 어딨냐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전환사채를 발행 안 하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알아보자면은, 자, 글로벌은 199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이름도 바뀌었다.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업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글로벌은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반도체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투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일리, 이거는 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돈을 화장품에서 벌어오는데 화장품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광고 모델은 무려 김우빈 씨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류라고 적혀있고 마스크팩, 크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정말 비싼 화장품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보다 화장품은 되게 비쌌습니다. 12만 5천원짜리 화장품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스크팩을 보시면은 중국 위생 허가 취득 이런 걸 적혀있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이 수출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이 화장품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거래소 글로벌 불성실 공시법인 작년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 변경을 했다. 사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부가벌점은 4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 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건전한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땡땡땡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중동 시장 진출 등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 글로벌 시장에서 배타적 우위를 확보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나요? 맞습니다. 전부 다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 가정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를 볼 때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회사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가질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뭐뭐 있습니다 미래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제품을 봤더니 화장품 사업이 전부 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반도체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가면 갈수록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던 수출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4기 아마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인데 2019년부터는 수출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최근 재무 상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짝 쎄하죠. 그리고 이 회사 혹시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예전 거를 봤는데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뒤져서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노란색이 이익을 봤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손실을 봤다로 보시면 되는데 15, 16, 17은 빨갛고 그 다음에 18은 노랗고 14는 노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항상 적자 기업들은 4년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릴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업은 4년 동안 적자를 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올림픽을 개최해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뻥튀기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적자 기업들은 4년마다 영업이익이 이익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귀신같이 다시 3년 동안 적자를 하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이익을 하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걸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분이 적으신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장은 매출로 이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이슈만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폭등하는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것은 테마주 투자가 될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기대감에 의한 급등과 조정을 거친 이후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업을 주식을 매수한다면 효율적인 가치 투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5G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죠. 그때 실적이 살짝 안 나올 때였지만 5G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살짝 안 나오는 걸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바닥을 기다가 최근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다시 실질적 매출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회사는 이 첫 번째에 해당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안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매콤 그 자체인 기업입니다.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공부로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겠죠.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도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절대 매수 추천, 매도 추천과 거리가 멀고 무관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실적을 보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이죠. 그렇게 되면 이 차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봉을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우상향인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이어서 간다면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사이언스를 인수함으로써 이벤트가 발생했죠. 그런데 적자 기업, 시비 발행,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수소 관련도 아직 숫자가 안 찍혀있죠. 최소한 올해 3월에 일단 감사보고서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번 실적 성장, 이 회사 하고 있나요? 2번 이벤트 존재, 이벤트 존재는 있네요. 3번 안전 마진, 이 회사 지금 주가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기업은 이 중에 어떤 것을 들고 있을까? 이 3개를 다 들고 있나?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이 회사에 투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이 회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린사이언스라는 회사도 더 크게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